저는 이나무리 씨의 아메바 경영을 소개해 드리면서 아메바 경영이 한국 기업에 도입 가능한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메바 경영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국인 그리고 한국 창업자 여러분, 과연 아메바 경영을 도입할 수 있을까? 그러면 100%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SBS 다큐멘터리를 저는 보았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공공의료원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적자로 얼룩진 의정부 병원에 취임하신 노령의 허봉열 원장의 스토리와 자아를 회생시킨 이나무리 회장의 스토리가 기본이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에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돈이 먼저일까요? 행복이 먼저일까요? 경기도에서 꼴찌 공공의료기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면 이곳 병원은 행복을 위하여서가 이 병원에 개축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1년간 바로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면 새로 부임하신 허 원장께서는 행복한 병원 만들기였습니다. 말은 어땠을까요? 2009년 파산한 자리였습니다. 즉 이나무리 회장이 부임한 이후 2009년부터 2012년 3년 만에 회상을 시키고 대상장을 하죠. 이나무리 회장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영의 가장 큰 목적은 사원의 행복 추구다. 즉, 달 회장의 이야기와 의정부 병원의 원장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의 이야기는 내가 부임했을 때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었죠. 우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 그 조직 문화의 캐치프레이즈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달은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익, 고객에게 그 좋은 서비스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경영의 가장 큰 목적은 사원의 행복 추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창업자 여러분과 지금 세대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창업자 세대는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행복을 위한 세대라는 것이죠. 아메바 경영을 창시한 이나무리 회장은 우리보다 소득이 2배 높은 일본에서만 통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용어가 과연 한국에서 통할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령의 허봉열 원장은 서울대와 암센터에서 정년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사원에서 의정부 병원에 부임을 했고 봉급도 제대로 못 받는 직원들에게 행복을 심는다라고 하는 목표로 1년 만에 꼴찌 공공기관에서 탈출했고 매출을 30% 업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생존을 위해 제1의 조건은 직장의 유무입니다. 영상학과에 근무하는 정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병원 사정이 안 좋아서 복직할 직장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직업소개서에서 직장을 구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달이 그만 부지가 된 거죠. 근데 현재 달이라고 하는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바꾼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정부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의 얘기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최초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적응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똑같은 그러한 행복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조직 문화를 변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 해가 지나니까 적응되기 시작했고, 이게 재밌다. 이거 사람들까지도 재미있는 건데 라고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은 어땠을까요? 잘은 6개월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초등학교의 도덕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회장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느슨한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컴플레인을 했죠. 또 어떤 분은 정신론 설계를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한 임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영을 해왔었다면 잘은 결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나무리 회장은 다음 내용을 압니다. 인간은 숫자를 쫓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책은 미국에서 소개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된 드라이브라고 하는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 모두 하루를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의 비용과 이익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최선인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존재이다. 바로 이나모리 회장은 이 내용을 무척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숫자를 쫓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의정부 병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시경실에서 일전에 소독액을 더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교체하여 상당한 금액을 절약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전략 사례를 설명하게 되죠. 이나모리 회장은 철학이 뚜렷합니다. 비용을 들이면 이익이 난다. 회사의 목적은 이익 창조죠. 그래서 이익을 낼 수 있게 하는 툴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툴은 아주 단순합니다. 1인당, 시간당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냐는 툴을 제시하지. 부가가치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값이죠. 즉, 매출이 일정하다면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계속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존재 가치죠.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자, 병원 얘기입니다. 물론 공공성을 띠고 있으니까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행여 환자를 끝까지 모시는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한 간호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병원이 맞는 것 같다. 즉, 불쌍하신 분들을 모셔서, 즉 병든 분들이죠. 모셔서 마지막 무덤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사찰의 이나모니 회장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살은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살은 일본의 자존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두 조직은 존재 가치가 뚜렷하다는 것이죠. 돈보다 행복이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 이야기입니다. 말기암 환자 강정자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이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어머니 상이라고 하는 표창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죠. 이 최후의 만찬은 모두 병원에서 준비를 합니다. 지금 여기 모자 쓰고 계신 분은 어머니이십니다. 거의 생명을 다해가는 어머님의 저 맑은 모습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런 곳 생전 처음 봤어. 말도 못 들어봤지. 영화도 못 봤어. 라고 감동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의정부 병원의 흑자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아메바 경영의 모두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준비해야 될 인간의 기본 성품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메바 경영은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